예, 그래서 총 이제 지난 95에 나왔던 13문제를 칠판에 제가 기술을 해놨는데요. 한번 빠르게 읽어보죠. 경제 기반 승수 어디쯤 있었던 건가요? 예, 도시 지역 경제 분석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교재에도 이게 수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도시 성장에서의 쇄신 확산 이론. 이것도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이건 결국 이제 쇄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확산돼 가느냐. 이게 지역 개발 이론편에 수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엔 전체 생활권을 어떻게 나누고 그 중에 중심 도시는 어떻게 어떤 걸 선정하고 그 밑에 이제 하부 도시들은 어떻게 배치할 거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못 보던 건데 이제 BID 비즈니스 임프루먼트 디스트릭트. 일단 이제 영어로 보면 디스트릭트가 나왔다. 그러면 어떤 존, 지역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조닝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태 적자. 이제 이것도 용어가 좀 생소한 용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대충 우리 이제 글자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생태, 이게 환경하고 관련된 문제구나. 그 다음에 적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흑자, 적자 할 때 그 적자의 개념이구나. 그래서 얼핏 연결해보면 생태적으로 마이너스, 환경적으로 불편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출제된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신경관주의. 이것도 새롭게 출제된 용어인데, 경관주의, 요즘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경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경관과 관련된 건데 앞에 신자가 붙었죠. 그러니까 기존의 경관과 뭔가 차별화된 다른 내용이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판단하시면 될 거고, 이 경관은 지난번에 제가 이제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최근에 도시 계획의 어떤 경향과 연관지어서 도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또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하게 대두된 부분이 경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국제 정세 또 도시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중요시되고 있는 경관과 관련된 부분이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홈리스의 분류. 홈리스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뉴스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집이 아닌 비주거 형태의 내용. 그래서 그것이 어떤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창조 지역 사업. 여기 창조란 말이 최근에 많이 대두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지역 사업이라고 하는 내용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용어인데,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일종의 지역 사업, 창조 도시는 이제 도시 지역에 한정해서 어떤 사업을 새롭게 발굴하고자 하는 내용이었고, 이것은 이제 지방에 낙후된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산업을 만들어낼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주력한 내용이었습니다. 일종의 지역 정책과 연관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그 판단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8번 지역 자력형 도시재생 테스트벨. 이것도 상당히 새롭게 보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베드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 도시재생이라는 말은 우리가 들어봤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지역 자력형이라는 말도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뭐 이런 형태 개념이고, 도시재생이라는 건 뭔가 좀 리뉴얼한다, 다시 복원한다, 뭐 이런 의미고, 모르는 용어는 이제 테스트 베드인데, 이것도 가만히 좀 뜯어보면 테스트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주안점을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뭔가 실험을 한다, 시험을 한다, 뭐 이런 개념이고, 베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침대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영어에서 조금 확장해 보면 어떤 그
일본 말로는 이제 다이, 그죠? 어떤 판, 어떤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그래서 테스트 베드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시범 사업 정도 뭐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어를 보면서, 이렇게 유추를 하고, 이것이 그러면 어디쯤 이것이 속하겠다. 이것도 지력 자격형 사업이니까, 이게 창조 지역 사업하고 뭔가 좀 연관이 있겠다. 대체로 요 출제에 전혀 엉뚱한 걸 가지고 오는 건 아니고, 기술사하고 또는 교수님 한 3분 정도가 각각의 이제 그 특성에 맞춰서 문제를 내게 되는데, 유사한 범위에서 또 여러 개, 한 두세 개 문제들을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카테고리가 묶여질 수가 있죠. 그래서 창조 지역 사업하고 테스트 베드 사업하고는 이렇게 묶여질 수 있는 뭐 그런 유형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9번에 재해 취약성 평가. 역시 최근에 이제 그 여름에 여러 가지 재해가 발생되면서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온 내용이죠. 그래서 최신의 시사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 종합 관리 계획.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시각을 둬야 될 거는, 관리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다. 뭐 주거지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주거, 우리가 이제 용도 지역상 보면 이제 주거 용도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걸 거고요. 네,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다. 관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도시에서 주거지하고 연관해서 관련된 부분은 대체로 이제 이 과거에는 개발, 이 부분을 어떻게 뜯어서 확 바꾸느냐, 재개발하느냐, 뭐 재건축하느냐,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뉴타운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사업들이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는 새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리를 해보면,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있는 것을 조금씩 제대로 작동하도록 신경을 쓴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재개발과 어떤 좀 다른 차별화된 개념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것은 주거지, 도시의 노후 지역들을 재편하는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용적 이전제와 TDR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역시 주거 개발을 할 때, 주거지를 정비하고 개발을 할 때 이런 용어들,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용적 이전제와 TDR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여기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유사한데 뭔가 차이점이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문제 역시 소단위 맞춤형 정비 수법이라고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거지 종합관리계획, 용적 이전제와 TDR 차이점, 소단위 맞춤형 정비 수법 이렇게 묶어질 수가 있겠죠. 주거지를 재정비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주로 개념들이 함께 묶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민 기피시설의 개념과 시설 유형. 이 문제는 이제 과거에 많이 출제됐던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다시 출제가 됐습니다. 시설과 관련된, 주로 이제 광역시설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의 시설 부분에서 출제가 됐고, 12, 11, 10 이 부분은 뭔가 주거지를 재정비하는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재해 취약성 평가는 최근에 나온 환경, 재해 이런 부분과 연관이 지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조 지역 사업과 그 다음에 지역 자력형 테스트베드 지역 개발 정책의 어떤 한 부분 축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경제 기반 성수 도시 성장 세심의 이론, 그 다음에 BID 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시 및 지역 정책의 어떤 이론 부분에서 출제가 된 거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시사성 있는 걸로 생태 적자, 신경관주의, 홈리스 분류 뭐 이런 부분들이 시사성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3개 문제를 빠르게 우리가 살펴보고 나름대로 이 문제가 어디쯤 속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 중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가 전 부분 다 공부하셨다면 이제 접근이 가능한데 전부분 다 못하고 이 부분 내가 공부한 부분에 연관된 부분들을 우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